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재 리더입니다. 오늘은 우량주 시가갭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내용을 한번 공유해 보려 합니다. 시가갭 매매는 제가 시가갭 매매 관련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 영상 같은 경우는 딱히 우량주를 특정화해서 공략하는 시가갭 매매의 내용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수급주, 세력주 구분 없이 시가갭이 발생하는 그런 구간에서 시가갭을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량주에 한해서 시가갭이 발생했을 때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내용을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량주 시가갭 매매의 대상이 되는 기준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기준으로 하고요. 시가총액이 최소 1조 원 이상인 종목을 대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시총이 높을수록 매매의 승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총이 가벼운 개별주나 세력주들은 시가갭이 작게는 한 5에서 7% 정도, 크게는 한 10에서 15%까지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매매 경험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경우 종목을 대응해서 매매를 하다 보면 수익보다는 손실이 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몇 번 공략했다가 손실을 크게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손실에 대한 아픈 기억 때문에 쉽게 매수하지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다가 급등하는 종목들을 넋놓고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죠.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책상 몇 번 부서질 뻔 했었죠. 그래서 시가갭이 발생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승률 높은 매매를 할 수 있는 우량주 시가갭 매매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량주 시가갭 매매 조건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조건은 시가총액이 최소 1조 원 이상의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이동평균선 121선 위에서 시가갭이 발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조건은 일정한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시가갭이나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가갭이어야 한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조건은 시가갭의 상승률이 최소 2% 이상이어야 한다입니다. 네, 시가갭이 2% 이상이면 좋지만 상황에 따라서 2%보다 조금 낮은 시가갭이라도 공략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목을 서칭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서칭하는 방법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HTS든지 간에 이 시가총액 상위 카테고리는 다 있을 겁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관련된 카테고리를 여시고요. 아침에 장이 시작함과 동시에 시가총액 상위에 상승률 순으로 종목을 배열을 하시는 겁니다. 상승률 순위라 하면 등락률을 클릭을 하면은 아침서부터 등락률이 높은 순으로 종목들이 쭉 배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누르면 거꾸로 되게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맨 위에서부터 등락률이 높은 순으로 배열을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부터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순서를 정해 놓고 위에서부터 스크롤 내려가면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 SDI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국전력, LG화학,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아침에 상승률이 높은 종목이 검색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삼성 SDI처럼 갭상승이 일어난 구간이 발생을 한다면 그 종목을 유심히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이 종목을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을 서칭을 하면 되고요. 자, 이제는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최근에 매매했던 종목이죠. 현대모비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시총을 먼저 살펴보면요. 23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그냥 통과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인 121선 위에서 시가갭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 조건은 일정한 박스권이나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시가갭이어야 되고요. 마지막 조건은 시가갭이 2%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조건이 다 부합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인 시가총액은 부합이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인 일정한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시가갭이어야 되죠. 전고점이나.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박스권 저항을 받던 일정한 구간을 시가갭으로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와줬죠. 이곳을 최종적으로 저항을 받던 라인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일정한 박스권의 최고 고점이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지와 저항을 체크를 할 때는 캔들의 꼬리는 보지 않는다. 캔들의 몸통으로 지지와 저항 라인을 설정을 한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곳의 지지와 저항 라인을 설정을 해보면 이 캔들의 시가죠. 23만 9천 원입니다. 23만 9천 원을 라인을 한번 그어보고요. 그러면 확연하게 시가갭이 발생을 한 게 눈에 들어오죠. 자, 시가갭의 갭 상승의 퍼센테이지는 3.22%입니다. 그러면 2% 이상이니까 이것 또한 부합을 하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방법은 시가갭이 발생을 했을 때 조건에 부합을 한다면 첫 번째 저항 라인이었던 돌파가 돼서 이제 지지 라인으로 바뀌게 된 곳이죠. 이 캔들의 시가인 23만 9천 원을 매수 타점으로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정한 구간을 저항을 받던 라인을 갭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 라인은 돌파가 되면 강력한 지지가 된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렇다면은 이 돌파된 저항 라인이었던 23만 9천 원이 바로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갭에서 종목이 서칭이 됐다면 매수가 됐겠죠. 23만 9천 원에.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상승을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상승률이. 그랬을 때의 수익 실현은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우량주들의 같은 경우는 급등락이 심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주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의 퍼센테이지는 저 같은 경우는 2%에서 3% 정도의 1차 매도를 하고요. 나머지는 상황을 보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우량주 시가갭 매매에 부합되는 종목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제가 서칭을 해서 제 레이더에 걸리게 돼서 제가 매매를 할 경우에는 저는 비중을 좀 많이 실는 편입니다. 우량주들 같은 경우는 호가에 쌓여있는 잔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 한 호가에 2,000주, 4,000주, 7,000주까지 쌓여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 1,000주를 매매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00주에 2억이라는 자금이 베팅이 가능할 정도로 호가가 탄탄하게 쌓여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량주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자금을 개별주나 세력주를 매매할 때보다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매매를 하셔도 충분히 호가상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은 퍼센트이지만 안전한 수익률과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갭 매매를 통해서 2% 구간에서 1차 매도를 하고 상승률이 고점이 6%까지 나왔죠. 그러면 나머지 2% 이상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의 욕심의 크기만큼 수익 창출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발생한 종목인데 삼성 SDI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정한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봉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이렇게 보시면 요 라인입니다. 일정한 박스권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시가 갭이 이런 대형 우량주가 2% 이상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8%가 시가 갭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런 시가 갭을 발생을 시키면 전고점에서 지지와 저항 라인을 체크를 해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 타점이 저항 라인이었던 시가 24만 4천 원이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만 4천 원에 매수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여기서부터 종가까지 그리고 고가까지 보면 대략 한 2.1%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을 했죠.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 구간에서 매도가 다 됐을 수도 있고요. 절반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는 내일까지 홀딩을 해서 지켜볼 수도 있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종목을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호텔신라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번 정도 시가 갭이 발생을 했어요. 자, 이 구간인데요. 일정 구간에 이런 저항 부분이 박스권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 이제 시가 갭이 발생을 했죠. 저항 라인을 선을 먼저 그어보면요. 시가 갭이 5.38%가 발생을 했는데 아랫꼬리 구간에서 이 지지와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했던 저항 라인이 돌파가 되면서 지지로 보고 이곳에 매수 대기를 했다면 매수 체결이 안 됐겠죠. 안 되고서 바로 그냥 아랫꼬리를 어느 정도 주고서 위로 상승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런 경우 시가 갭을 매매를 못했다라고 이 종목을 포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죠. 이런 경우 수급주 매매 방법으로 다시 매매를 하면 됩니다. 자, 수급주 매매 방법 제 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수급주 매매를 또 공부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 종목으로 수급주 매매 타점을 정하셔서 대충 제가 한번 선을 그어볼게요. 1차 매수,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수급주 매매 방법으로 매매를 했다면 이곳에서 매매가 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1차 매도 구간인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던 이 캔들의 종가죠. 대략 2.46%, 한 2.5% 정도의 수익 구간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시가 갭이 발생을 해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면은 수급주 매매에 부합을 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수급주 매매로 대응을 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또 한 번의 시가 갭이 발생한 자리가 있어요. 자, 이 구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죠. 여기 보시면 이 캔들에서 다음날 시가 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량주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침 일찍 종목을 서칭하는 방법에서 3% 이상 5%의 시가 갭이 발생을 하면 바로 시가총액 상위 카테고리의 종목을 서칭하는 방법으로 찾아보신다면 바로 검색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지지와 저항 라인에서 저항이 됐던 이 라인을 갭을 통해서 시가 갭을 띄운 이후 이렇게 아랫꼬리 구간에서 이 지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곳에서 매수 대기를 했다면 매수 체결이 됐겠죠. 매수 체결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종가까지 대략 한 3.3% 정도의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종가에 모두 익절로 100% 수익 대응을 할 수도 있고요. 50%를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50%는 차후의 흐름을 보면서 욕심의 크기만큼 또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1이라는 종목입니다. S1이라는 종목도 시총이 3조 8천억이나 되죠. 이 종목도 조건에 부합하고요. 121선 위에서 시가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또한 부합이 됩니다. 일정한 박스권을 돌파를 하지 못했지만 전고점을 뛰어넘는 이런 라인이죠. 시가갭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종목 또한 종목 서칭에서 바로 아마 검색이 됐을 겁니다. 자, 시가갭이 3.48%가 발생을 했고요. 자,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했던 라인을 선을 그어서 그 라인에 매수 대기를 했다면 이 종목 또한 체결이 되고서 수익이 발생을 했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고가까지도 발생을 했으면 3.5%고요. 종가까지 수익을 창출을 했다면 대략 한 2.9%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형 우량주의 수익률이 2%에서 3%라고 가정을 한다면 개별주와 비교를 해서 수익률을 좀 감안을 한다면 개별주들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의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굉장히 승률 높은 수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비중을 높여서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매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현대 엘리베이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전에 대북주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돼서 시가갭이 굉장히 크게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라인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항 라인이었던 부분이 이 부분으로 체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고점 라인이 이 부분이죠. 자, 이런 경우는 대응을 어떻게 하냐면요. 시가갭이 7.33%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 라인에서 1차 매수, 그리고 전고점 라인에서 2차 매수,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서 1차 매수가 체결이 되고 이 라인에서 2차 매수가 체결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손절 라인은 2차 매수가 된 곳에서 마이너스 3% 정도를 잡으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우량주 같은 경우는 우량주 시가갭 매매 같은 경우는 1차 매수에서 거의 매수가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런 경우는 좀 극히 드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큰 이슈와 뉴스가 발생을 하면서 시가갭이 굉장히 크게 발생한 케이스고요.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시총이 2조 1000억이나 되는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이 이런 식으로 시가갭이 떴다라는 것은 굉장한 뉴스가 있지 않고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매수와 2차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손절은 2차 매수 자리에서 마이너스 3% 정도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호텔신라나 삼성 SDI처럼 이렇게 1차 매수로 대응이 마무리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요. 1차 매수가 된 곳에서 마이너스 3%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 우량주들이 마이너스 3%까지 빠진다라는 건 일반 개별주나 세력주 같은 경우는 거의 5% 이상의 손절 라인으로 잡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구간에서는 하락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손절로 대응을 하셔서 위험 관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이버라는 종목이고요. 자, 이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 보시면 여기서 시가갭이 발생을 했죠. 전고점을 뚫는 시가갭. 그리고 아래 꼬리를 주면서 종가는 수익을 발생하지 못한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날 손절가까지 내려오진 않았고요. 아래 꼬리를 발생을 했지만 대략 한 2.39% 정도 꼬리가 발생을 했네요. 그렇지만 손절은 되지 않고 이렇게 상승 구간을 줬던 그런 종목입니다. 대략 한 7%까지 상승 구간이 발생을 했죠. 자, 이 종목 또한 이렇게 해서 매매가 가능했고요. 자, LG 디스플레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환사채를 한 7천억에서 8천억을 발행한다는 소식으로 굉장히 악재 뉴스가 떠서 급락을 크게 준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요 구간에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일정한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요렇게 자, 요 구간에서 시가갭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121선 위에서 시가갭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또 시가갭이 2% 이상 발생을 했어야 되는데 얘는 시가갭이 1.63%밖에 발생을 하지 못했어요. 그 두 가지의 조건이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종목도 딱 정해서 어떤 룰의 틀에 딱 짜 맞춰서 매매를 할 수도 있지만 융통성 있게 이렇게 아래권에서 일정한 박스권을 만들다가 이런 식으로 시가갭을 띄우는 이런 자리에서는 융통성 있게 매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 종목을 좀 뽑아봤고요. 그렇지만 지지와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던 18,500원 정도의 라인에 사실 매수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매수 시도를 해볼 수는 있다. 이런 일정한 박스권을 만든 후에 이렇게 시가갭을 띄우는 건 굉장히 이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 매수 주체의 의도가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18,500원에 매수를 대기를 해서 매수를 할 만하다. 손절은 잡고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가 됐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단기에 빠르게 이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대략 한 9.7%, 10% 이상까지도 수익이 났었겠죠. 이렇게 승률이 좋고 굉장히 매매가 안정적인 매매이기 때문에 저런 구간이 발생을 한다면
딱 들어맞는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융통성 있게 매매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종목은 뽑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제가 더 보도록 할게요. 신세계라는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도 이런 구간에 일정한 박스 구간이 아래권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갭을 확연하게 띄웠죠. 자, 지지와 저항 라인은 이 캔들의 시가죠. 자, 요 구간이고요. 이 종목 또한 매수는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가갭이 무려 4.17%가 발생을 했고요.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침에 시가총액 카테고리에서 상승률 순으로 이 종목을 정리를 해서 빠르게 보다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거의 캐치가 됩니다. 대략 한 30개에서 50개 종목을 서칭을 하면은 시가갭 우량주 종목은 거의 걸러지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바로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30만 3천 원짜리에 매수 대기를 해놓고 아래꼬리로 체결이 되면 정말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매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짧게 9%까지 발생을 했었고요. 그 위로 조금 더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종목이 매수가 안 됐다라고 해서 이 종목을 그냥 포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일정한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장대 양봉이 출현을 했을 경우 수급주 매매로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7.67%의 상승률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은 수급주 매매로 그 다음날부터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1차 매수, 2차 매수. 자, 1차 매수가 3일차에 매수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짧게 2.5%, 욕심을 부려서 더 크게 가져갔다? 그러면은 6%에서 7% 가까운 수익률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가갭 매매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종목이 설령 매수 체결이 안 돼서 상승을 줬다라고 했을 때도 그 종목을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 두시고 다음날 수급주 매매에 부합을 한다면 수급주 매매로 변환해서 그 종목을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 방법 또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늘려가는데 충분히 기여를 할 수 있는 좋은 매매 방법이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늘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량주 시가갭 매매에 관련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재 리더였습니다.